ETF도 투자자의 연령대, 투자 성향, 자금의 성격 등에 따라서 적절히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0에서 30대의 일반적인 사회 초년생은 투자 경험이 부족한 반면 투자 가능 기간이 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40에서 50대의 중장년층은 투자 경험도 어느 정도 있는 편이고 투자 자금 여력도 큰 편으로 투자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60대 이상의 노년층은 안정적이면서 현금 흐름이 확보되는 투자 방안을 ETF의 선택에 충분히 반영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각 세대별 ETF 투자 전략과 참고할 만한 상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투자의 양대축인 주식과 부동산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주식부동산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2030 세대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2030 세대는 아직은 투자를 해본 실전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특정한 업종이나 테마에 투자하는 ETF보다는 코스피 200과 같이 주식시장을 대표하는 지수 추종 ETF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꼭 국내 주가 지수를 추종하는 ETF에 한정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어느 세대보다도 글로벌한 마인드를 가진 젊은 투자자들에게는 미국의 S&P 500 지수, 나스닥 100 지수, 일본의 니케이 225 지수, 중국의 CSI 300 지수 등을 추종하는 해외 투자 ETF도 좋습니다. 소액이라도 꾸준히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사회초년생들은 기성세대보다도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ETF 투자가 가능하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그럼 사회초년생이 ETF를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팁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국내 투자시장 대표형 ETF는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수익 전부가 투자자에게 돌아가지만 해외 투자 ETF는 분배금뿐만 아니라 매매 차익에 대해서도 배당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이 배당소득세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며 그 방법으로는 바로 ISA 계좌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ISA 계좌는 순이익 20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총 급여가 5천만원이라면 비과세 적용 금액이 2배로 늘어나 400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사회초년생에게는 매우 유리합니다. 단 ISA의 연간 가입 금액은 2천만원까지이고 2021년까지만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입을 고려 중인 20, 30 투자자는 서둘러야 합니다. 요약하면 20에서 34회 초년생의 ETF 투자 전략으로는 1. 적극적 장기 투자 전략 2. 시장 대표 ETF 3. 해외 투자 ETF 4. ISA 계좌 비과세 활용 등이 있으며 해당 ETF에는 국내 시장 지수를 추종하는 대표적인 ETF인 코덱스 200, 코덱스 코스닥 150, 해외 지수 투자 ETF인 타이거 차이나 CSI 300, 타이거 미국 S&P 500 선물, 킨덱스 미국 나스닥 100, 킨덱스 베트남 VN30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4050 세대인 중장년층에게는 어떤 ETF가 좋을까요? 먼저 4050 세대의 특징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중장년층은 투자 자금이 가장 크고 사회활동을 한 경험이 많기 때문에 경제금융에 대한 감각도 다른 세대들에 비해서 가장 발달한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업종이나 섹터 ETF를 선택하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자동차 업계에 수십 년간 종사하고 있는 투자자라면 업황에 대한 남다른 식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코덱스 자동차와 같은 업종 ETF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투자자가 오랫동안 몸담은 업종이라도 그 업종의 업황에 대해 객관적이고 전체적인 시황을 판단하기 힘들 수도 있고 업종 섹터형 ETF는 모두 주식에 투자하는 ETF라서 위험성이 크다는 우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2030 세대들이 대체로 적극적인 투자 성향을 보이고 있고 60대 이상의 세대들이 대체로 보수적인 투자 성향을 보인다면 4050 세대들은 상당히 다양한 투자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선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과 채권의 편입 비율에 따라 선택을 할 수 있는 혼합자산 ETF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주식과 채권의 비율이 7대3, 5대5, 3대7 등 각자의 투자 성향에 맞춘 다양한 투자 전략의 혼합자산 ETF가 있습니다. 4050 세대들이 ETF 투자 시 활용할 수 있는 팁은 무엇이 있을까요? ETF에 투자도 하면서 연말 정산시 혜택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연금저축계좌와 IRP 계좌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연금저축계좌로는 연 400만원,
IRP 계좌를 포함하면 최대 연 7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법 개정으로 50세 이상에 한하여 202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세액 공제 금액이 최대 900만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럼 4050 중장년층의 ETF 투자 전략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1. 투자 성향에 맞는 ETF 투자 전략. 2. 업종 섹터 ETF. 3. 혼합자산 ETF. 4. IRP 계좌, 연금저축계좌 활용. 참고할 만한 ETF로는 업종 섹터 ETF에는 코덱스 2차전지산업, 타이거 KRX, 2차전지 K뉴딜, KB스타 ESG 사회책임 투자 등이 있고, 혼합자산 ETF에는 코덱스 TRF 7030, 코덱스 TRF 3070, 코덱스 TRF 5050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0대 이상 노년층 투자자들에게 적합한 ETF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60대 이후 노년층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급격히 감소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현금 흐름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수익성보다는 안정성을 강조한 ETF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 대상으로 리츠 등에 투자하는 국내의 부동산 ETF는 어떨까요? 소액으로 건물주가 되는 효과를 누릴 수도 있습니다. 또한 배당 수익률과 배당 성향이 높은 기업의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배당 ETF에 투자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보수적인 투자자의 경우에는 주식이 아닌 채권에 투자하는 채권형 ETF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채권형 ETF는 한국 국채, 미국 국채에 투자하는 ETF가 대부분이지만 이외에도 국채보다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은 회사채에 투자하는 ETF들도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보수적 투자자가 고를 수 있는 선택의 폭이 생각보다 넓습니다. 60대 이상 노년층의 ETF 투자 전략으로는 1. 현금 흐름 인컴 중심 ETF 투자 전략. 2. 부동산 ETF. 3. 배당 ETF. 4. 채권 ETF가 있으며 부동산 ETF에는 타이거 미국 MSCI 리츠, 타이거 부동산 인프라 고배당, 배당 ETF에는 아리랑 고배당주, 타이거 배당 성장, 채권 ETF에는 코세프 통한채 1년 코덱스 200 미국 채혼합 등이 있습니다. 이제 이들 ETF를 비교한 표를 보시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이 여러분들의 투자에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